나들이 형이 스쿠터 기변으로 캠핑 용품을 장만했다. 오늘은 용품 테스트 겸 함께 모터 캠핑을 온 것이다. 하지만 자리가 마땅치 않아 다른 캠핑장으로. 그 흔하디 흔한 캠핑장들이 오늘은 모두 문을 닫았다. 길마저 좁고 구불구불. 도대체 캠핑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침내 아무도 없는 널찍한 캠핑장 발견. 모기가 장난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결국 지난 에피소드에도 나왔던 간만시민공원으로. 프로키온 형의 낚은 전갱이구이. 얼마나 고소한지. 나들이 형의 침낭을 써볼까? 날은 밝아오고 생각대로만 되는 게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재미없을까. 때론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도 나름 즐길만한 게 아닐까. 지난번 부산에 왔었던 서울 라이더들이 다시 왔다. 비가 어떻게 왔냐면 장대비가 눈에 총알처럼 막 날아오는데 그걸 뚫고 왔어 지금. 야, 진짜 비 오는데 출근을 제가 그러면 뭐잘 때부터 비가 왔고 팬들 지금 잘 때부터 비가 왔고 일어나서 아침에도 비가 왔고 비가 오러가지고 팬들 겠고 비 올 때 짐을 싸고 비 오는 상태도 그걸 저러고 그게 수영복을 입고 놀다니까 진짜로. 고생 끝에 먹는 저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번 여행은 지난번과 다르게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그들이다. 젊은이들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수변공원. 부산 아이가 살아있네 부산. 우리 인간이 남과 여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들은 이렇게 들뜬 가슴으로 낭만을 찾아 배회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결실은 없었다고 한다. 저기 보이는 것은 월문. 중국에서는 달을 닮았다 하여 그렇게 부르는데 두 사람이 저 월문을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나는 내 뒤에 탄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얼마 후 나는 곧 휴가를 맞아 혼자만의 여행길에 올랐다. 하루라도 더 아끼고자 퇴근 후 쉬지도 않고 바로 길을 나선다. 덕분에 이렇게 해가 지고 어두운 밤길을 달린다. 나는 왠지 이 밤의 어둠이 좋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저 불빛들이 좋다. 저 아무것도 아닌 네온 사인이 바라는 불빛이 나와 밤과 고독과 쓸쓸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의 그 간질간질함이 좋다. 보이지 않는 어둠은 지난 날로 채워지고 때론 다가올 앞날로 채워지고 때론 근심으로 때론 희망으로 후회로 추억으로. 그렇게 이 길은 나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너의 내면으로의 길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사이에도 길이 있다면 때로는 새길을 들어설 때도 있고 탐스럽고도 매혹적인 들판에 끌려 길을 벗어나 나의 자취를, 그 흔적을 은밀히 남겨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힘겹게 발을 들인 이곳도 마음의 벽 앞에 자리한 들판에 불과할 뿐. 인간의 마음의 벽에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마음의 벽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뿐이었다. 400cc 단기통 빅싱글 엔진으로 장거리를 달리다 보니 계속되는 진동에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다행히 마침 바이크 센터가 보인다.
윙커, 흔히 말하는 깜빡이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 버렸다. 일단 급한 대로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고정하고 사이즈는 맞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할리 데이비슨 전용 윙커 전구를 장착. 도움을 받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센터 사장이 보이지 않아 론 라이더의 흔적을 남긴다. 떠나려니 나타나는 사장. 여기 적어놨는데 박스에 숲에 론라이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9월달쯤에 나올 거예요. 예, 바로 나옵니다. 예. 왔습니다. 예. 9월은 무슨, 벌써 11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번 여행의 테마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는 그런 장소들.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의 한 사찰로 내가 어렸을 때 연이 닿았던 누군가가 출가하여 그 절에 있다 한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스님은 다른 곳으로 출타하고 없었다. 바로 이전에 들렀던 곳도 사람은 없고 공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러니 이 무슨 조화인가. 하지만 이것 또한 나쁘지만은 않다. 사람은 없어도 공간에는 그들의 흔적이 있고 흔적조차 없을지라도 아쉬움이라도 있어 그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이 불상들처럼 나무와 금속으로 부처의 형상만을 따왔을 뿐 이곳에 부처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분명 이곳엔 어떤 성스러움이, 어떤 기운이 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물리적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 존재가 아닐런지. 춘천으로 가는 길. 원래는 학창시절 친구가 그곳에 있어 경유지로 정했었지만 친구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역시 친구는 그곳에 없다. 이번 여행 정말 대박인데. 분위기도 낼 겸 숙박은 한옥에서. 할 곳도 없는데 한옥 주인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막국수 집이나 가볼까? 면가 막국수라고 했나? 뭔가 다른 메뉴가 많다. 이름만 같은 유사업소라고 판단. 진짜를 찾아서. 드디어 진짜 춘천 막국수를 먹어보는구나. 부산에서 먹던 대로 육수를 듬뿍 부어보자. 맛이 별로인데? 이런, 진짜 춘천 막국수는 육수를 조금만 부어 비벼 먹어야 한단다.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구나. 때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춘천 지역의 댐들이 수년 만에 방류한다고 한다. 나는 그 장관을 보고자 소양댐으로 갔으나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뭐 보이진 않더라도 저 어둠 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뭐 다행인지 친구가 춘천으로 왔다기에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역시 혼자 놀기. 호, 나무 카누를 탈 수 있다고? 모두 둘씩 짝을 맞춰 노를 젓는 가운데 이렇게 홀로 노젓는 것도 나쁘진 않다. 홀로 호수 위를 떠다니며 풍경에 취한다. 진정 론라이더가 아니겠는가? 얼마 만에 보는 익숙한 사람들일까? 부산에서 봤던 서울 라이더들이 춘천까지 마중 나온 것이다. 역시 춘천하면 막국수 아니면 닭갈비. 역시 맛있어. 처음 보는 라이더는 형석이라고 한다.
너도 배고프지? 밥 먹자. 다른 서울 경기권 라이더들이 이천의 한 카페에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천으로 출발. 야, 중간에 배터리 좀 말고 있어. 생각보다 멀다. 얼마나 더 남았을까? 아, 생각보다 멀구나. 드디어 도착. 카페 루나. 올드 베스파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카약이 예사롭지 않다. 다들 내 패션이 마음에 안 드는 듯. 서울 경기권 라이더들은 패션에 민감한 듯하다. 내 옷이 갑옷 같아나? 안전 장비를 왜 이렇게 밖에 내놓고 다니냐? 아니 오토바이는 클래식인데 왜? 아니 이거한테 좋은 걸 왜 이렇게 안 준다? 왜? 그러니까 딱 맞아 딱. 그래 이거를 이렇게 짠하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잡힌 거 없어? 아 이거 원래 아니 남자는 이걸 장가야 돼? 짠하네 이거 안 장가. 그냥 바로 이렇게 짱해야지. 아까는 그냥 다른데. 바로 그냥 이거 해야지. 득템 느낌 좋은데? 아 이거 옷도 보는 거야? 19금이에요? 아니 주권 없고 오기로 왔는데 뭐해? 이거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인데. 또 득템. 딱 맞네.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루나 사장님. 고기가 익어가고 암이 익어가고 분위기도 익어간다. 이제 서울 본토를 향하여 강남 그리고 라이더들의 성지 한강공원. 바이크들이 참 많다. 부산의 해월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캬, 양쪽으로 펼쳐지는 한강. 이태원 프리덤. 그럼 정통 아메리칸 피자 맛을 한번. 와인딩 코스 좋고 북악산 여기가 서울 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려나? 그 흔적이 있다는데. 아, 있다. 레트로 클래식. 젊은이들의 홍대도 한번. 서울의 밤길은 라이딩하기에 정말 최적인 듯. 이사 오고 싶다. 헐, 이 새벽에도 문 닫지 않는 햄버거 집이 있다니. 여기 와서 햄버거 안 시키는 거 처음 봤어.
이거 쉐프 성공 진짜. 이거 쉐프 만드는 거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해서 힘들다. 다음 날은 부슬부슬 비가 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본다. 때론 바이크에서 내려 이렇게 비 오는 거리를 헤매는 것도 운치 있다. 또 먹방 한번 찍어볼까? 이틀 연속 피자라니. 뭐 맛은 있다. 치어스. 술로 달려보자. 다들 잘 있어? 니들 부산 오면 제대로 놀아줄게. 서울이여 안녕히. 혼자 부산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원 없이 달리고 한 없이 쓸쓸했고 또 제대로 뜨거운 정을 느꼈기에 가뿐히 달려 금세 돌아올 수 있었다. 장장 1300km를 달렸으니 내가 여독이 쌓인 만큼 나의 SR도 탁한 엔진 오일을 빼내줘야지. 내가 서울에서 별명생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갑각맨. 그 우리 있잖아 그 위에 상체 보호대. 개나 이런 것들 등껍질. 후기에도 부산에서 갑각맨 롬라이드 형님이 오셨다 해서 이제 깨끗한 새 오일을.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손님이 서울에서 먼 길 또 오셨네요. 나 얼마 전에 서울에서 부산에 왔었는데. 이게 연출입니까? 예. 네. 와. 여기가 바로 만덕산. 근데 카메라 찍으면 잘 안 나오네. 참 시끄러운 참 이쁜데 그죠? 저기 깜빡깜빡거리는데 저기가 황령산이. 예. 저 황령산에서 벌써 야경 좋은데 또 황령산하고 또 느낌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분이라서 되게 말투가 되게 정겨운데. 여름 내내 구애가를 부르짖던 매미가 죽었고 그렇게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왔고 연가시에 감염된 사마귀 한 마리가 쓸쓸히 가을 타는 날을 달래려는 듯 다가왔다. 사마귀는 정말 자신의 의지로 내 곁에 온 것일까? 연가시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렴 어때? 잠깐이라도 쓸쓸함을 잊을 수 있으니 그거면 족하지 뭐. 부서진 윙커를 새 윙커로 바꿔 장착. 이제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지. 이제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겠지.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 월문을 지날 때 했던 말은 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차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설화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겐 그 지어낸 말이 나의 진심이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아무리 크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같아 보여도 짧은 여름 동안 생겼을 잡초일 뿐. 왠지 마음이 아프지만 그 깊이 내렸을 뿌리도 통째로 뽑아버려야겠지. 아무리 너 사마귀가 내 쓸쓸함을 잠시 잊게 했었던들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으니 각자 갈 길을 가자. 각자의 길로. 그렇게 여행은 끝이 났다. 그럼 이만.